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를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 진행을 담당할 허효식과 제 왼편의 명주, 안녕하세요, 임명주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그럼 영화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드리고 얘기할 영화는 바로 항공주입니다. 예. 작년에 아주 그냥 상을 다 휩쓸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난 항공주 때문에 알게 된 상들이 정말 많아. 난 어, 사실 영화제를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 나는 정말 좋은 작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들려올 거라는 편이라서 직접 막 이거저거 영화제에서 뭐 나왔고 이런 걸 알아보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항공주 덕분에 좀 모르던 영화제를 많이 알게 됐었어. 그리고 또 뭐 독립영화기도 하고 정훈 씨처럼 얘기한 것처럼 소문이 잘 들리고 결국에는 또 영화제에서 필터링 돼서 많이 이제 서울로 올라온단 말이지.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항공주였고 워낙에 뭐 10억 이하로 제작되기도 하고 그렇게 유명하니까 또 잘 돼서 올라온 거겠지. 자, 이 항공주를 설명드리자면 2004년에 밀항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실화를 다루는 영화예요. 이게 좀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10년도 더 됐지. 이제 한 해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10년도 더 됐는데 성폭행 사건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신 것도 이제 많고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권력이 완전히 그냥 거의 묵인됐다시피 한 그런 거라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 명 애를 이제 타겟을 삼아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이제 찍겠다, 내가 찍어갖고 이걸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협박을? 그렇지. 협박을 하다가 또 친구 한 명이 또 끌어들이게 돼가지고 집단으로 갖다가 이제 성폭행 당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한 명 애는 자살을 하고 합의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당한 피해자의 그 부모가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까지 심했어가지고 가해자들 부모 중에서 그 몇 명이 합심해가지고 합의를 본 거지. 그 피해자 몰게. 그냥 그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호주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토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봤는데 그게 고작 5천만 원. 거의 한 달 이상 피해를 계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는데 그 피해가 5천만 원. 한 달 동안 내내? 그렇지. 진짜? 44명이. 와. 거의 며칠 동안 내내 그렇게 당했는데 결국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남았고 그 돈조차도 좀 피해 수가 적은 건데 그 피해 학생은 만약에 받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 또 막 할 말이 없겠지만 못 받았어 그것도. 알코올 그 중독자의 아버지가 계속 흥청망청 쓰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지고 진짜? 죽었거든. 근데 지금도 우리 나이 또래로 지금 살고 있대. 피해의식 받으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항공주에서 물론 재구성해서 또 얘기를 하지만 현실 사회에 그런 게 많아. 그런데 이제 그 공권력이 내가 묵인됐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거의 주도자였던 애를 갖다가 싹 빼거든. 죄 지었으면은 벌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년원에 몇 명 들어가고 뭐 그런 정도가 끝이었으니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어. 아무도. 진짜? 지금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항공주 때문에 사진이 좀 나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새끼들 이거 사진이라고. 가해자들? 이 새끼들 사진이라고. 아니, 가해자들이라기보다도 나는 그냥 이 짐승도 아니고 그냥 악마지 악마 걔네들한테는. 하나 정정을 하자면은 그 처음에 성폭행했을 때 술 먹인 게 아니고 폭행을 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끌고 간. 진짜? 그 영화에서 아니, 폭행이야. 보면은 그 항공주 걔네 집에서 그러잖아. 이거는 뭐 그것도 실제? 아니 그건 아니고 여관에 가서 했대. 진짜? 아니 그것까지 그렇게 어떻게 끌어들였대? 그러게. 근데 지역적으로 묵인이 된 사건이지. 나중에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경찰이 조사할 때도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그런 뉘앙스가 없잖아 있었대. 뭐 너가 먼저 꼬리를 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동네 물을 왜 흐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가해자는 기세등등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뭐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됐지. 여튼 근데 그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피해자에게 어떤 성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금기시 됐다는 이제 이 사건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피해자를 오히려 왕따시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게 기사화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았었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좀 그런 시도는 못하게 된 거지. 비슷한 류의 사건에서. 그런 점은 뭐 나아진 점이라면 나아진 점인데 처음부터 피카소 탈 얘기를 해갖고 벌써 너무 열이 받는데
사실 이 성폭행 비슷한 부류를 다룬 영화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돈크라이 맘이나 그 설경구가 나왔던 소원, 그리고 지금 항공주가 있었고 또 다른 영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도급이 비슷한 소재를 가진 영화지. 그러니까 돈크라이마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가해자 애들이 완전 웃으면서 넘어가잖아. 애들이 극영화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직접적인 거 말고 좀 간접적이게 보는 시선이라든가 그런 게 처리가 많은데 돈크라이마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눈에 띄었고 그런데 한 명 때문에 망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전파되지는 못했지. 결국에는 그 탈퇴한 멤버인데 동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장수원의 로봇 연기에 자기가 보고서도 자기가 눈을 감아버리고. 진짜? 톰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것저것 괜찮지 않나? 장수원은 자부심을 가졌으나 걔는 뭐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100만은 나는 넘길 줄 알았거든. 그래도 사회성으로 화제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안 됐고 그냥 이제 그랬었구나 그랬는데 나머지는 열연을 펼쳤거든. 남보라는 생애 처음으로 막 그런 역할 찍어보고 막 유선에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열연을 펼쳤는데 그거 하나 화제되고 끝내버려가지고 그리고 소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엄청 어린애지. 그러니까 애가 어린애니까 미취학 아동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직접적인 거는 거기엔 없었고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 치유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많이 흘러갔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도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상처를 일깨우는 일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이게 참 다루기가 어려운 소재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항공처럼 호평을 받는 반면 뭐 동크라이 마미처럼 좀 안 좋은 평을 받게 되는 영화도 되기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에서 배운 거 중에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당연히 생명이 최고 우선적으로 뽑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기밀 보장 같은 거 있잖아.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묵인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일 처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피해자 보호지. 피해자 보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았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이지 거의. 아까 언급 안 했지만 도가니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러네. 케이스고 그치. 그리고 들깨들이란 영화는 못 봤는데 그것도 그런 소재라고 하더라고. 2014년에 나왔는데 미세에 나왔던 변요한이 나왔었던 거일 거고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그거 때문에 영화 때문에 화제성이 와 돼가지고 그거는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하고 얘네들은 이제 완전 처벌 받아야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가볍게 처리되고 끝냈더라고. 진짜? 1년 미만짜리인가? 나 그렇게 뭐 구형되고 끝난 걸로 기억을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서 좀 안타까울 따름이지. 뭐 소녀는 울지 않는다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거는 레즈비언 중에 한 명의 남자친구가 두 명을 강간하는 뭐 이런 거였지. 오늘도 무겁게 가겠구만. 또 시작이 엄청 무섭네. 자, 이 영화를 찍은 감독 이수진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맨 처음에 이수진 감독 이름 보고 여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감독이더라고. 일단 항공주에서 확실히 표현하던 게 뭔가 섬세하고 이제 그 피해자의 심리를 되게 여성성 있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감독이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자 감독이시더라고요. 이수진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단편을 찍으시다가 장편 데뷔작이래. 그 전에 이제 연출부로 일했었던 데가 허진호 감독. 허진호. 봄나러 간다라든가 아니면 사랑. 행복 찍었던 그 감독님 밑에서 그 연출부에 있었는데 허진호 감독이야 뭐 멜로물 찍고 그치 대가지. 거기에서도 워낙에 또 섬세한 그런 터치라든가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잘 이끌어 온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잘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표현한 거 보면은 저런 부분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들게 하지. 뭐 전작 본 게 있나? 아니 전작 본 건 없어. 나도 단편은 못 봤어 그 사람 거. 그러면 바로 배우 얘기부터 넘어가죠. 천우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랑 동갑인데다. 동갑이고 동안이지. 나는 그 전까지 천우희 작품 본 게 없었고 우아한 거짓말에서 처음 봤거든.
그리고 이번에 항공주 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건데 그 정도 나이가 좀 있는 줄은 몰랐어. 뭐 워낙 동안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20대 후반이라고 해서 좀 놀라긴 했지. 나 저 나이에 학생 연기라니. 천우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는 써니 본드 걸로 유명한데 본드 흡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칼로 긋고 그러잖아. 완전 그냥 신들린 연기였지. 사람들이 다걔 그리고 이제 배우 인터뷰하는 거 중에 자기가 뭐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쭈뼛쭈뼛 한다고 맞나? 아닌가? 그랬대. 그러니까 막 지하철로 막 출퇴근하고 그랬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나무 액터스 김태희 문근영 있는데 그쪽이더라고. 그쪽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에 라이브 톡 할 때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봤었거든. 이번에 이제 청룡에서 받고 그랬으니까 팬카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대. 그거 소상 소감도 그렇고 이 천하의 배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정받았다시피 한 거지 그냥. 그치. 얘가 받으니까 뭐 반대 의견도 별로 없었고. 가뜩이나 여배우도 없는 마당에. 그렇지. 당연하지. 거의 다 20대고. 기근 현상이니까. 내가 딱 보자마자 얘는 뭐 이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이견도 없고 뭐 호감 이미지로 가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 이거 찍기 이전에도 이제 여배우들한테 이제 뭐 주수이라든가 그런 거 물어보잖아. 좋은 작품이면은 다 제껴야 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배우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긴 했지. 나도 되게, 써니를 보고 우아한 거짓말 봤는데 사실 별로 기억에 남지를 않아. 그래? 그게 기억 남는 역할이 아니었어서 본드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어. 우아한 거짓말에서 그 주인공 친구 나왔잖아. 근데 어. 난 꽤 인상적이었거든. 왜냐면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야무지다는 생각했거든. 뭐 물론 비중이 엄청 높은 역은 아니지만 평범해갖고 그냥 저 나이 또래 그냥 여자 학생이네 그냥 이러고 말아가고 딱히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어. 근데 항공주에서 봤을 때는 되게 섬세하다 장난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 솔직히 카트 같은 데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카트는 문정이 염정아 투톱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비중은 좀 없었다고 치더라도 근데 정훈이가 전에 얘기했을 때 그 고등학교 학생 역할 도맡아서 해왔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카트에서는 그나마 대학생 역할 맡았거든. 그 취업 안 되는 취준생이라고 봐야지. 이번 연도에 곡성 물론 가제긴 하지만 그걸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동안이라서 또 괜찮지 않을까? 또 이제 계속 나이 들어도 조금 어린 역할이라도 맡으면은 좀 더 다양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마스크도 내가 보기엔 다양한 것 같아. 그게 큰 것 같아. 항공주만 해도 거기서도 마스크가 꽤 다양했잖아. 맞아. 그 순박한 학생 역할을 소화해내기도 하면서 나중에 막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이 기획사에다가 영상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있고 막 이러잖아. 극단으로 치닫는 연기 이런 것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항공주 내에서도 보여줬다고 보고 그 외 작품들도 뭐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배우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런가? 그리고 또 배우 중에 자살하는 친구인 정인선. 아니. 그게 김소영인가? 김소영과 정인선은 그 나중에 좀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친구. 맞아. 단발머리 이제 이 배우 인터뷰 나와서 얘기했는데 추워서 막 고생했대.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하고 제작비도 2억 원밖에 안 되는 이 작품에서 내가 저번에 그 독립영화의 기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그래도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10억 이하 10억 이하? 10억 이하의 작품이면서 이제 소수 스태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외국 기준이랑 우리나라 또 다르구나.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큐브릭이 만든 작품들은 제작비가 꽤 한국의 작품들보다 있지만 독립영화로 분류되거든. 타란티노 작품들도 독립영화로 분류되는 것들 많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보통 한국영화 수준의 제작비가 나오거든. 한 20억 뭐 이 정도. 독립영화라고 해도 이미 체급이 다른 거지 이쯤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두 배우 같은 경우에도 추운 거랑 그런 거 빼고는 다 괜찮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정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잘은 몰랐는데 케이블 드라마라든가 뭐 그런 쪽 마역으로 활동했었대. 예전에 뭐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막 그 팬들도 좀 있더라고. 나도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 매직키드 마수리에도 나왔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 진짜 오랜만이지 않냐? 거기에서 이제 잘 자라줘서 뭐 고맙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소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조금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기를 좀 바란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무서운 이야기 2에서도 나왔다고 하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었나 봐.
매직 키드 마술이는 그 거기 아역 배우들이 지금 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 예전에 그 순풍산부인과 같은 거지. 아역들의 산실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은 배우 얘기를 근데 여기까지 하고. 사실 천우희 빼고는 연기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배우는 없었던 것 같아. 특히 그 가해자로 나온 애들은 너무 연기를 못했다고 봐. 나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저런 애들 시킬 거면 차라리 날 불러달라고. 이건 뭐야? 저런 연기 잘할 수 있다고 막 애드립도 지금 다 생각난다고 막 이러는데. 저런 연기라고? 졸라 무서운 사람인데 이거? 역시 평단하고 우리는 틀려. 무섭다. 평단에서는 그냥 무심하게 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 내가 볼 때 무심하게 잘한 거 같아. 거의 그걸 갖다가 물론 연기로 찍는 거긴 하지만 그게 좋은 역할은 아니잖아. 완전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 자 그럼 이 작품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을 엄청 많이 받았지. 그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지. 일단 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CGV 무비골라주상 그리고 시민평론가상을 받았네요. 그때 명주도 있었나? 명주 나는 없었는데. 없었어. 아니 물론 가긴 했었지. 그런데 매진됐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매진돼서 못 봤구나 거기서. 아니 난 국제영화제 가서 한국 영화 안 봐. 어차피 올라오니까.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 번째 지금 회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주문형 극장 POD 서비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봤을 때 탑3 안에 든 그랜드 보다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항공주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이 하나 더 있겠지만 사람들이 원해서 극장에 다 같이 모여서 진기한 현상도 많이 나왔지. 그리고 흥행 스코어도 지금 이제 400만을 너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시오. 그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작품이잖아. 극영화 중에서는 지금 최고. 다양성 영화로. 물론 비긴 어게인도 극영화인데 그건 왜 안 쳐주냐 그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논외적이고 우리나라 극영화 중에서는 이게 지금 탑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촬영상 그리고 13회 마라케시 국제영화제에서 골든스타상. 이건 모로코에서 하는 건데 골드스타상은 알아보니까 무슨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 주는 상이더라고. 그러니까 공로상. 이 감독은 좀 명망 있고 뭐 좀 기려야 할 감독이다라고 뽑은 뭐 이런 거더라고. 근데 예전에 임권택하고 박찬욱이 동시 수상한 사례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면은 마틴 스콜세지가 그 영화 보면서 그 얘기했을 때 이 사람 다음 거 보고 싶다고. 두 번째 작품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힐러리 스웬크 같은 경우에도 아카데미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소년은 울지 않는다로 받았던 여우주연상 받았던. 그치 공교롭게도. 힐러리 스웬크가 보면서 저 배우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제에서 계속 찬사가 쏟아졌지. 찬사가 쏟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느껴. 이런 완전 아이러니한 결과를 내버렸지. 역수출했네 역수출. 이 골든스타상에서는 무산일기도 있는데 무산일기도 참 괜찮습니다. 이 감독이 이번에 영화 하나 찍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라질에서 뭐 노동자 관련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8회 프리브루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을 받았네요. 이건 스위스야. 거의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상을 받아왔어. 이건 뭐 그 다음이 이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인데 이건 네덜란드고. 타이거상이 본상이야 이 영화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받았을까 아니면 대리로 받았을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행기 값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 만약에 직접 갔다면. 그리고 또 18회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베스트 아시아 영화 은상을 받았어. 그 전에는 조재현이 무게에서 이 배우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 2013년. 그리고 우리별 1호와 얼룩소라는 작품도 여기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애니메이션이더라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그래서 찾아보려고. 너무 궁금해서. 진짜 궁금하네. 제목도 좀 특이하고. 그냥 애들 만화 영화긴 한데 유아틱해서. 그래? 그리고 47회 바르셀로나 시체스 국제영화제에서 노베스 비전스 작품상. 노베스 비전스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시선, 뉴 비전이란 뜻이야. 영어로. 새로운 시선 작품상이란 얘기지. 그리고 논픽션 다이어리가 이 노베스 비전스 다큐멘터리 부문을 또 받았거든. 그러니까 한국 영화 두 개가 나란히 같은 부문에서 독식을 한 거지. 좀 의미가 있는. 그리고 도빌 아시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국제 비평상, 관객상. 아우 장난이 아니네.
노빌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건데 특이하게도 프랑스에 있는데 아시아 영화제를 주관하더라고. 아시아 영화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뭔가 자기들끼리 상 주는 거 이제 남아도니까 어차피 우리 정력도 남아도는 거 아시아도 좀 주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아시아 영화제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 그런 것도 그렇고 홍상수 아저씨 때문에도 프랑스 참 좋아요. 예전에 여기서 JSA하고 마이라띠마 유지태가 감독한 그 영화가 상 받은 적이 있더라고 이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좀 관심이 있나봐 이 영화제도. 확실히 괜찮은 작품이면 유럽에서 그냥 냅다상을 막 주는. 근데 우리나라에선 뒷북치를. 유럽 영화 평론가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도 이거저거 많이 보나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평론가들이 뭐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좀 주고 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외국에서부터 먼저 주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강박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상 받아도 우리나라 작품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작품을 보고 그걸 갖다 평가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부터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먼저 줘버리면은 물론 홍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뭐 될지언정 그러니까 조금 좀 아쉬운 게 좀 있어 그런 게 내 개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를 비평하는 이런 시장 자체가 워낙 작고 이러니까 그리고 워낙 메이저 영화들이 많은 영역을 잠식하고 있잖아. 한국에서는 이 독립영화나 이런 게 생존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오히려 외국부터 찔러보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 어차피 대박 칠 가능성 없고 대박 쳐봤자 별거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35회 청룡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탑니다. 그리고 34회 영평상에서 각본상, 여우주연상을 탑니다. 뭐 할 말 없어 저번에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14회 디렉터스 컷에서 독립영화제 감독 그리고 신인 연기자상을 탑니다. 디렉터스 컷은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모여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들의 상이지. 아까 해외 영화제 이런 얘기 관련해서 내가 생각난 건데 예전에 이창동의 시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로 좀 탄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뭐 제작비 지원도 끊기고 이거는 빵점짜리 각본이다 막 이렇게 대놓고 까이기도 했어 국내에서. 근데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어 근데 이게. 아 그래? 각본이 빵점짜리라 그랬는데? 빵점. 그 각본을 빵점 준 이유가 이거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소설 같아서 빵점이다 이랬거든.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영화 각본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소설급이면 진짜 잘 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창동의 위험이기도 하고. 한국 영진이에서 깠거든 이거를. 아니 예전에 예전에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었다니까. 그치. 그런 사람이 그거 쓴 건데 그게 무슨. 각본에 이창동 감독이 쓰신 거야? 이창동은 자기가 각본 다 쓰지. 아 그래? 근데 어. 원래 문학 지망했던 사람이잖아. 소설가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빵점 받고 칸에서는 각본상을 받았다? 어. 우리나라 눈 높게 드러나는구나. 얼마나 망신이야 이게 그러면. 나도 시 참 괜찮게 봤거든. 역시 이창동이다 이러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창동이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정치권하고 좀 연계를 맺었던 게 있잖아. 근데 정권이 이제 당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정치적인 탄압이 들어간 거지. 너 이거 편집 잘해야 된다. 너 잡혀 끌려갈 수도 있다. 뭐 우리 탄압해주면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지. 우리 솔직히 듣보잡인데 우리 같은 애들 탄압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지. 잡혀 들어가기 싫어. 요즘 나는 무슨 뭘 잡혀 들어가. 하여튼 그 좀 영화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입소문을 타는 거랑 해외에서 상을 받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에서 홍상수 감독을 잘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 김기덕도 극장에서도 잘 안 걸려요. 김기덕은 뭐 가장 유명하지. 해외랑 우리나라랑 평이 극으로 갈리는 사람.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대학으로 설명을 치자면은 우리나라가 뭐 스카이라든가 뭐 서성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이름난 대학들 말고 해외 유학을 갔어. 한 애가 해외 유학을 갔어. 어떤 듣도 보지도 못한 이제 전문대인데 영어로만 뭐 이렇게 쫙 써져 있잖아. 영어로만 딱 유학 갔다가 왔어. 이력서를 딱 봐. 근데 얘는 한 보통이야 막. 그런 이제 높은 데 말고 그냥 서울 안에 있는 어떤 대학이야. 그리고 얘는 영어로 다닌 유학 갔다 와서 어떤 대학이야. 그럼 영어만 본다니까?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영훈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빵점이었던 게 거기에서는 각본상 받고 레벨이 이제 틀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라는 거지.
여우주연상 손예진 본 거 보면 나오잖아 사이즈. 우리나라 그 영화제들이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고로 이제 넘버원 막 그러면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원래는 도쿄가 제일 컸거든. 사실상. 근데 부산이 그만큼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심사위원을 갖다가 그렇게 되게 많이 고려를 해서 뽑았을 거고 이렇게 이제 많은 수차례를 해왔을 텐데 위에서부터 보는 시각이 좀 근데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보면은 김기덕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이거 사실은 한국만의 현상은 꼭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7인의 사무라이나 라쇼몽 란 뭐 이런 거 찍은 감독 있잖아. 그 사람도 일본 내에서의 평가보다 세계적인 평가가 훨씬 높은 감독이거든. 일본 내에선 좀 외면받은 감이 없잖아 있는. 그렇지. 그 일본의 3대 감독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는 많이 쳐주거든. 전에 얘기했었던 오즈야스 히로라고 다다미 쇼트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겨워 죽겠어. 그런 거 너무 가정적인 거 나와가지고 맨날 뭐 식사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거기 안에서 가족의 뭐 사랑과 행복과 참된 의미를 찾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까지를 못 하겠는 거야. 그 일본 내에서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선 덜 소개됐다가 해외에서 상 받으니까 상 받았어? 한번 봐볼까? 괜찮네. 이렇게 괜찮은 작품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알아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은 다양한 영화들이 다 성과를 거둘 만큼 영화 시장의 소비나 이런 게 아직 덜 발달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역시 자기가 선택해서 보는 영화가 보고서는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보면 맞아. 또. 그리고 아까도 내가 한 얘기지만 진짜 좋은 영화는 소문이 들려오게 돼 있어. 맞아. 근데 좀 헛소문도 요즘에. 그건 그래. 알바도 풀고 막 그래가지고. 1700만의 신화 막 이런 거. 자, 결국에 안 봤어 또? 계속 안 봤어? 자, 그러면 영화의 주변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주 오프닝 장면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프닝을 보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했던 항공주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오프닝 보면서 어땠는지. 오프닝 처음에 시 같은 거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돼서 어른들 둘러싸고 있고 항공주는 뭔가 잘못한 애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는 시선인데 바로 얘가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래. 난 사실 배경 정보 없이 처음에 극장에서 볼 때 봤거든. 뭐 이게 뭐 미량 사건 이런 그런 걸 다룬 건지도 몰랐고 그래서 관심이 가긴 했어. 영화의 구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얘가 뭔가 잘못하고 이걸 처벌하는 분위기인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의아했지 처음에. 뭔 얘기를 할까. 나도 처음에는 배경 지식 없이 봤는데 그거를 광고만 보고 간 상태라 가지고 얘가 도대체 뭐 하려는 거지? 그 생각밖에는 안 들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고 나면 이게 미스테리를 툭 던져준 거지. 내가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결과론적인 거 던져주고 가정 간다기보다도 일단은 미스테리를 하나 던져준 것 같아. 얘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의아해하면서 이제 들어가게끔 하는 도입부가 아니었나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 없이 봤는데 맨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진짜 그냥 얘가 뭐 잘못했나? 얘가 뭐 훔쳤나? 뭐 하다 걸렸나? 이런 뉘앙스라서 막 가방 던져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 너가 우리 애도 홀린 거 아니냐? 너 진실을 말해봐라. 네가 좀 해프네라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의도로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우리가 이제 사건을 다 아니까 그 어른들의 시선이 우리 애는 잘못 없어. 다 너가 잘못한 거야. 마치 더 헌트처럼. 우리 애들은 얼마나 고귀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착한 애인데 다 너가 문제야.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몰아갔던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렇게 오프닝 장면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공주가 전학을 가게 되는 과정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여기 살면 된다 그러고 중국집에서 뭐 먹으면서 막 너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막 신신당부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선풍기가 이렇게 작동은 되는데 안 돌아가고 막 삐덕삐덕거리는 그런 고장난 장면도 나왔고 또 그 전학 갈 학교에 가가지고 트로피 막 다 진열돼 있는 그런 것도 보고 호치키스 그 타카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항공주 모습도 나오고 전학 가는 과정이 어때요? 이 전학 과정에서 이후에 스토리에 얼개를 이을 소재들이 다 나온 거지 거의 절반 이상은.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피해당한 상황을 상기시키는 소재고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선생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하철에서 한강을 보잖아. 이건 결말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트로피가 진열된 걸 보는데 그 트로피가 뭐냐면 돌고래가 있어.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강과 관계가 있는 거지, 결말에. 수영이라는 이 항공주에 계속 나오는 소재와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타카 같은 경우도 자기가 피해당한 상황에서 안 좋게 쓰였던 소재잖아, 이게. 도구고. 그런 거를 초장에 다 깔고 들어왔지. 그리고 선생님 집으로 간 다음에 화장실 이용할 때 화장실에서 갑자기 친구 나와가지고 막 쉬 이러잖아. 그런 것도 관객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거고. 이렇게 초반 거의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장면에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그런 미장센들을 다 보여주고 시작한 게 상당히 좀 참신한 것 같아. 공주가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같은 거를 다 보여줬다고 봐야지. 그렇게 이제 좀 거를 다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주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처음 봤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더욱더 이제 증폭시킨 거지. 초반에 아무 잘못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그 이후서부터 도대체 얘가 뭔 일을 겪었길래. 근데 조금은 감을 잡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야. 그런 장면들로. 그렇지. 사전 정보를 안 사람들이었으면 더더욱 그랬을 테고, 이제 영화를 조금 신경 써서 보는 사람들은 아, 저것들이 뭔가 나중에 이야기의 얼개가 되는 소재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은 다 했겠지. 근데 중반서부터 마음속으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여기서 내가 느꼈던 점은 되게 섬세하다는 느낌을 들었어. 디테일하고 어느 한 장면도 그냥 대충 찍은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잖아. 아까 스미스가 그 전에 얘기한 대로 특히 중간에 타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포치켓으로 쾅 할 때 아 얘가 예민하니까 그거에 깜짝 놀라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얘가 좀 너무 좀 과잉 반응하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얘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 아픔을 모르는 거지. 얘가 왜 그 소리만 들러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 뇌리에 남는다는 거. 그리고 고장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찍었을 때 왜 저런 장면을 넣었을까. 그리고 뭐 트로피 같은 걸 딱 봤을 때도 얘가 진짜 무슨 체육을 하는 애인가? 그래서 얘가 체육특기생으로 이렇게 온 건가? 수영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많은 걸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한데 제작비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도 들어. 정말. 아니 단순하게 그 선풍기 고장난 거 잠깐 씬 잠깐 보여주고 트로피 잠깐 보여주고 타카 이렇게 찍는데 놀라는 장면 이게 얼마나 쉬워 제작비 대비했을 때. 다 합쳐야 진짜 얼마일까 그거. 하지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집중력을 만들어줘. 참 괜찮은 표현 그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항공주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죠. 가서 이제 뭐 성경험 하는데 막 빨리 체크하고 막 덮어버리고 의사 선생님이 여자냐고 물어봤는데 막상 온 건 남자고 진짜 막 울었나? 그러고 그런 장면도 있었고. 여기서 옷 갈아입는 게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얘가 처음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갑자기 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어. 왜 갈아입나 싶지 저 장면이 왜 나왔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산부인과를 보여주지. 아 얘가 산부인과 가려고 하고 교복 입고 가면 쪽팔리니까 평상복을 입고 간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병원복으로 갈아입지. 이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공간이 변하면서 인물의 심리와 상황도 같이 변하는 이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 나는 저런 조화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봤을 때 이제 그 검사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자나 남자나 물어보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고 그냥 걔가 물어본 거가 이제 표치심이 확실히 컸었던 거거든. 근데 피해자의 입장을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해가지고 남자 의사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기겁하고 그러잖아. 물론 연기도 물론 잘했긴 했지만 진짜 이제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좀 위안을 해준다거나 구제를 해주려고 그랬으면은 좀 너무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에는 좀 심각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 나도 보면서 산부인과에는 왜 남자 의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건가 이거 좀 의문도 들고. 근데 뭐 막상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뭐 별 생각 없다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또 받는 여자 입장에서 다르니까 아주머니라고 해서 다 여자잖아.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 특히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애는 사람한테. 근데 이 경험을 갖고서도 얘는 말을 못하니까
그 남자 의사가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거긴 하지만 뭐 어떻게 얘기할 좀 뭐하긴 해. 남자 의사 산부인과 그러면. 정훈이가 아까 전에 조화 얘기했지만 만약에 조화가 그게 끝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맺으려면은 그 의사까지 나왔었던 게 딱 그게 장치가 잘 돼 있었다라고 봐야지.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미미하게나마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 오히려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에게 나을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게 그래?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자기가 남자잖아. 그래서 알아서 조심을 하게 돼. 자기의 터치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치. 것도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성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자기는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겪어보지 못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손놀림이나 이런 게 조심스럽대. 혹시나 이게 아프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뭐 환부나 이런 거를 봄에 있어서. 근데 여성 의사들은 뭐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고 자기가 자기 몸의 문제를 잘 아니까 이 사람의 문제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좀 거칠고 좀 무성의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좀 덜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남성 의사에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극과는 좀 별개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런데 그 저기 의사가 남자로만 딱 보이니까 걔는 그런 걸 신경 쓸 겨우장이 없어서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게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 그 후에 바로 PC방으로 넘어갑니다. PC방에서 막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남자애들이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시끄럽게 게임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다가 그 보면은 주인공이 상당히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맞아. 일단 이쯤에서 이 눈치 빠른 관객이면 사전 정보를 몰랐어도 이제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뭔가 남학생 집단에게 공포를 느낄 만하고 산부인과 가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쯤 되면은 거의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막 검색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검색을 했던 거지? 이거 엄마 번호 찾으려고. 그래서 동물사랑협회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엄마가 동물병원 의사와 결혼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주가 이제 마트로 가게 됩니다. 자기 선생님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같이 엄마가 운영하시는 그 마트로 가서 마트 일을 약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과는 별개로 이 작품의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좀 한국 드라마스러운 약간 투박한 면이 없잖아 있어. 좀 촌스럽고 특히 조여사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니를 둘러싼 장면들이 굉장히 그런 거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 뭐 금요일 베스트 극장 뭐 이런 데서 보일 만한 좀 약간은 촌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이 영화에서 되게 아쉬웠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깔끔하고 이 세련된 영화인데 중간중간 굉장히 한국 드라마스러운 좀 허접한 그런 게 좀 불순물 같은 게 껴있으니까 약간 몰입감이 좀 깨지더라고 몇 분 단위로. 얘는 그런데 깨질지는 몰라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박한 게 결국에는 해외에다가 먹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 아니 내가 이걸 자꾸 라디오 이거 하면서 있잖아. 내가 얘를 저격한다라고. 형이 왜 이렇게 나보고 저격을 하니? 친구로 갔다가 아니 저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 나는 근데 투박한 거 뭐 드라마적 요소 있잖아. 그런 게 요즘에 야 미국인들도 많이 본다 야 드라마 같은 거. 한국 드라마 재밌대 막 막장이라고. 야 무슨 뭐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더한 거 같아. 무슨 유전자를 막 교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생부학 야 저런 거를 뭐 저렇게 많이 끄냐 막 회차를 갖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작품도 있는데 내 생각에 이 작품은 그래? 전체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깨지지 않았나. 딱 이런 느낌이지. 외관도 좋으시고 패션도 좋으신 뭐 여성분이 있어. 뭐 원피스 이런 거 되게 잘 갖춰 입었는데 신발이 슬리퍼야. 그런 느낌이야 좀. 난 여기서 마트에서 이제 항공주가 얘가 일을 갑자기 빨리 덮잖아. 근데 여기서 약간 생존 본능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지만 얘가 이렇게 뭐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꽤 빠릿빠릿하기도 하고 주변 머리도 있네. 뭐 이런. 얘가 멀쩡한데? 얘가 뭘 잘못하게끔 착한 애가 아니진 않구나. 뭔가 착한 애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뉘앙스를 받아서 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는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 마트 장면에서.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항공주의 뒤의 이야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